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9월 13일 CAT 1급 2교시 두 번째 영상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형상 수정한 거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도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좀 축소시키고, 자, 무브로 해서 자, 원점 아래쪽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작성해야 되니까 일단 도면층부터 LA 만들도록 하죠. 자, 0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형상 수정할 때 치수를 쓰기 때문에 def 포인트라는 도면층이 항상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치수를 기입하면 항상 생기는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도면층을 만들 때 def 포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엔터를 쳐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 프린트가 안 된다. 왜냐면 def 포인트가 기본적인 속성이 프린트 불가예요. def 포인트가 갖고 있는 이 프린트 불가 속성은 바꾸질 못합니다.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도면층을 참조해서 추가로 만들게 되면, 얘가 선택됐다는 건 얘를 참고해서 만들겠다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출력이 안 된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도면층에 작성된 선들은 출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도면을 만든다는 얘기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크돼 있으면 도면층이 저게 잘못 설정된 걸로 해서 감점이 됩니다. 예.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만들지 마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0번이 선택된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면층을 만드셔야 돼요. 자, 엔터. 자, 그리고 환영 전원에서 외형선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엔터, 엔터, 숨은선, 엔터, 엔터, 중심선, 엔터, 엔터, 가상선, 엔터, 엔터, 치수, 엔터, 엔터, 문자. 그리고 뷰포트는 안 만들죠. 여기는 CAT 1급이니까 뷰포트는 안 만든다. 자, 그리고 이제 외형선의 색상. 3번 초록색, 숨은선의 색상 2번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그 다음에 가상선은 6번 선홍색, 자, 치수는 1번 빨간색, 문자는 흰색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숨은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여기서 로드 버튼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센터 선택하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선택하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해서 확인. 3개의 선 종류를 다 로드를 해주고, 지금은 숨은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팬텀 선택하고 확인. 자, 도면층 다 만들어졌고, 저는 CAT 1급을 할 땐 일단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합니다. 이건 저랑 똑같이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AT 1급이니까 스타일, 문자 스타일부터 지정을 해야겠네요. ST 하고 엔터. 자, 여기 지금 스탠다드에 할당되어 있는 글꼴을 TXT가 아니라 굴림으로 바꿔줄 겁니다. 앞에 골뱅이가 있는 굴림은 절대 쓰시면 안 된다라고 늘상 얘기하고 있어요.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자, 그리고 도면 양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REC 0,0, 그 다음에 594,420 엔터. 자, 옵셋 20. 자,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이고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 리미트 영역은 반드시 딜리트 지워주셔야 된다. 자, 얘는 선택하고 여기 작성되는 도면 양식에 관련된 것들은 0번 도면층으로. 자, 그 다음에 표절안 만들기 위해서 익스플로드 X로 분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옵셋 16이죠. 한 칸의 높이가 16이니까 16. 위에선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하나, 둘, 세 개. ESC. 옵셋 30. 엔터. 자, 이 선 선택하고 다중 M. 30이 입력 안 된다. 30이 아니죠. 60이죠. 죄송해요. 옵셋 60. 자,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하나 둘 예. 헷갈릴 뻔했어요. CAT 2급하고 그러니까 웬간하면 외워서 하지 마세요. 예. 특히 CAT 1, 2급을 동시에 학습하시는 분들은 저 표절하니 CAT 1급하고 2급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이제 학습하실 때는 2급할 땐 2급만 하고 1급할 땐 1급만 하고 제가 강의를 2급할 땐 2급만 하고 1급할 땐 1급만 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매달 1, 2급 섞어서 강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예. 어쨌든 주의하셔라 응시하시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TR 엔터 자, 내부에 있는 요선 지우고 그 다음에 요선도 자르고 이렇게. 자, 이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자 작성해야겠죠. 표준한 내용 작성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DT 사용하고요. 자리 맞추기 제의를 해서 중간 중심 MC 엔터. 자, 그 다음에 문제 중간점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2점 사이 중간. 이 점과 이 점 사이 중간. 자, 여기 문자 높이는 6이죠. 예. 6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고 여기다 수, 험, 번, 호 이렇게 작성하고 엔터해서 작성 끝내고. 자, 이 문자는 지금 선택해서 도면층을 당연히 문자 도면층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문자. 자, 그 다음에 여기 CAT 같은 칸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얘는 어레이로 빼는 게 좋아요. 근데 특히 요새 어레이가 아니라 옛날 어레이 마이너스 AR. 아이고 반영전을 안 했네요. 마이너스 AR. 자, 마이너스 어레이를 하고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직사각배열 R. 행수는 3개, 열수는 2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점에서 아래로 요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만큼 이동하는 거리를 동등하게 적용을 해줘라. 네, 저걸 이제 유니셀, 단위셀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더블 클릭해서 이름 축척. 여러분들의 수험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도 여러분들 이름. 축척원 1대2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양식 작성이 다 완료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한 형상을 가지고 이제 2D로 변환을 해서 저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이제 여기 문자 높이가 8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고 여기서 얘를 봐야겠죠. 왜냐면 치수기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얘랑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렇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F샷 플랫샷이죠. F샷 엔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경선 요거 세팅을 해줘야죠. 자, 요거는 바이 레이어. 우리는 항상 바이 레이어로 갈 거예요. 선 종류 요것도 바이 레이어. 자, 그 다음에 가려진 선, 숨은 선 얘기하는 거죠. 숨은 선 색상 이거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정경선 가려진 선 이거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 OSS 커뮤니티에다가 정경선은 외형선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래서 다음에 가려진 선은 숨은 선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됐어요. 왜 반영을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경선 가려진 선이 대체 뭐야?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저게? 그리고 실무자가 좀 지적을 했으면 좀 받지. 그렇네요. 뭐 강제력은 없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강제력은 없는 거니까 아쉽기는 한데.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색상 요거 이제 숨은 선도 이제 당연히 사용할 때 바이 레이어를 쓸 거예요. 근데 바이 레이어를 설정 안 하고 저는 진홍색으로 설정을 하죠. 왜 그러느냐? 다른 선들과 차이점을 줘가지고 내가 숨은 선을 일일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필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자동으로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준다. 대신에 이제 선 종류는 똑같이 바이 레이어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 대충 위쪽에 있을 거니까 평면도니까, 클릭,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번 정면도 해야 되니까 뷰큐브에서 정면을 딱 바라보고, 그쵸? 이렇게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그냥 플래시. 한번 세팅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 한번 눌러주고, 자, 여기서 위쪽 평면도 눌러서 와보면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죠. 자, 위치를 맞춰서 놓기 위해서, 자, 여기서 기준 B 엔터.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따로 놀고, 내가 기준점을 딱 찍어주면 요 점. 그래서 요 점이 요 점이다. 이렇게 맞춰주고, 하나, 둘, 셋, 엔터를 3번 쳐주면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면도 딱 클릭을 해주면 롤까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제 F샷 해주고 작성을 눌러주고 이제 평면으로 가기 위해서 딱 눌러주면 아까는 롤을 자동으로 해줬잖아. 왜 이번엔 롤을 자동으로 안 해주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토데스크 제품군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준다. 기준이 없어 얘가. 왔다 갔다 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가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 중에 일부가 이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이때는 갑자기 이걸 해주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갑자기 그걸 안 해버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저 뷰큐브를 통해서 이제 면도의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정면도의 기본 방향. 그러면 그 아래쪽에 우리가 정면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방향은 아래쪽에 저면도가 있을 수 있게, 위쪽에 평면도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측면도 돌 때는 우측면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롤까지 해줘. 왜 왔다가 갔다 하지? 소프트웨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갑자기 사설로 빠졌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또 B 해가지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찍을까? 여기 찍어서 이제 여기를 또 여기랑 탁 맞춰주고 엔터 하나 둘 셋. 네, 그쵸? 그럼 위치는 딱 맞춘 상태예요. 근데 이게 겹쳐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겹쳐 있으면 안 되니까 move M. 자, 아래쪽 거 2개를 선택을 해서 밑으로 일단 같이. 이때는 직교가 켜져 있어야 돼. F8 눌러서 직교 킨 다음에 내려주고. 자, 얘도 직교 켜진 상태로 이렇게 빼주고. 그쵸? 측면도 좀.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치수 기입할 거랑 그런 거 고려해서 간격들을 좀 조정해가지고 하고, 이제 진짜 실제로 치수 기입하고 나서 뭐 간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거기 살짝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다 블록으로 잡혀 있으니까 X 해가지고 익스플로드죠. 자, 전부 다 선택해서 일단 블록 잡힌 건 떼줍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얘네들 오버킬 한번 해줘야겠죠. OVER KILL 오버킬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옵션 바꾸지 말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제 선생님 왜 저 좋은 오버키를 C2급에서 안 하나요? 이제 그거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영상에 설명하면은 또 사설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들을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킬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선 하나씩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선 하나로 합쳐졌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버킬은 완전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오토데스크가 뭔가 좀 그 알고리즘 자체를 잘못 짰어요. 그걸 알고리즘 잘못 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유저 중에 어떤 분이 그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리습이란 그런 리습 이용한 프로그래밍까지 가능하신 분이 오버킬과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서, 오버킬 기능이 안 좋으니까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분이 그때 표시해 준 게 있어요. 오버킬에 지금 뭐 명령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이런 게 있어서 오버킬이 완벽하게 선을 합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사실이다. 오토데스크 자체에서는 그걸 부정을 해요. 오버킬 자체가 완벽한 지금 명령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명령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못 합쳐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못 합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감점될 수도 있어요. 일부 이제 CAT 1급 이제 영상 찍으시는 강사님들 중에 여기서 이제 오버킬하고 요거 확인하는 단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 그나마 어떤 분은 더 심한 거는 아예 오버킬 자체도 안 하고 선을 합치는 것도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위험하다. 그리고 선을 아예 안 합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건 다 감점이고 그 선 끊어져 있는 개수만큼 감점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의해라. 그러면 이제 좀 강사님 중에 불만을 가지시는 거는 그걸 왜 일일이 합치냐, 변환해서 됐으면 됐지, 실무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들을 저렇게 깔끔하게 합치지 않는다, 그냥 3D에서 변환한 건 쪼개진 대로 둔다. 안 그래요. 실무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선이 그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 파일을 그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실무가 안 그래도 실무에선 파일이 무거워 죽겠는데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절대 그거 방치 안 합니다. 무조건 다 합쳐요. 하나로 실무는. 만약에 실무에서 그거 안 합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초짜예요. 초짜. 쥐뿔도 모르는 신입사원. 제대로 개념 알고 있는 분들은 절대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인해본 결과 이제 요번에는 못 합쳐준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오버킬에 대해서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버킬이 거의 99%는 합쳐져요. 나머지 1%를 못 합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선들 다 선택해서 도면층을 그냥 외형선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여기서 이제 선 특성에 가셔가지고 선의 굵기를 도면층별로 바꿔주세요. 저것도 제가 이제 그 오세스크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던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저 도면층 선 굵기는 저 플래시샷 할 때 선 굵기는 왜 내가 지정을 못하게 돼 있냐. 또 하나는 아니 플래시샷 할 때 도면층은 내가 왜 지정 못하냐. 외형선과 수문선의 도면층을 내가 지정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는데 왜 그건 못하냐 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업데이트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써야지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고 신속 선택 해주고요. 우리 수문선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선홍색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색상에 선홍색이 지정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내가 그냥 일일이 여기서 그림 보고 비교해가면서 수문선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선택해줘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일일이 그냥 그림 보고 비교하면서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바꿔가고 있는 강사님들은 대체 캐드를 쓰는 거야? 아니면 손제도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한심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예요? 여기서 도면층 가가지고 수문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수문선으로 바꾸고 한 가지, 노란색으로 안 바뀌네요. 그건 특성 가셔가지고 색상을 이제 다시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것도 실제로 3D 변환해서 작업할 때 실무에서 이렇게 합니다. 수문선 그러니까 이게 실무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시험을 풀고 있으니까 얘랑 비교하면서 수문선인 걸 하나로 다 일일이 비교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비교해줄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얘가 없어요. 얘가 없고 내가 3D로 그린 형체만 있어. 그 상태에서 다 그게 일반 선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걸 정리를 할 때 어느 선이 수문선인지 내가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도면이 복잡하면 절대 못 찾아요. 이건 기능으로 처리 안 해주면, 그러니까 3D를 하고 3D를 2D로 만들 때 수문선은 기능으로 처리를 안 해주면 실수할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아주 커요. 거의 한두 개 이상 그 형상을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2D는 내가 투상을 해가면서 신경을 써가면서 그리니까는 수문선을 내가 다 일일이 생각하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3D에서 변환할 때는 그걸 내가 일일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이 저 수문선을 일일이 바꾸는 건 그건 실무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오토캐드 저 CAT 2급, 1급 아니면 뭐 ATC 1급 가르치는 강사님 중에 저 도면 변환할 때 저 수문선 일일이 선택해서 바꾸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잖아. 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무에서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이 시험만 어떻게 대충 넘기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실무 가서 일을 하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나 그냥 시험만 대충 넘겨야지. 절대 저 선들을 일일이 선택해가지고 하시는 분한테 배우지 마세요. CAT를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완전히 엉터리 강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정리해줘야겠죠. 중심선은 자동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도면층을 바꿔줘야죠.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을 그려 나가면 돼요. 자, 라인에서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자,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이겨주면 되고 저 위쪽은 여기 4분점 잡고 일로 와서 F10 직격 극좌표 추적 킬게요. 여기서 가는 게 요 점까지 온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고 두 개의 추론이 만나서 두 개의 추론이 만나는 점에서 땅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불안하다 그러시면 그냥 여기다가 먼저 X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그리세요. 8 수평선 하나 그리고 이 다음에 라인 이렇게 하고 얘를 치우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 첫 번째 방식이 더 편하고 좋기는 해요. 근데 저 부분은 첫 번째 보여드렸던 방식은 컨트롤을 좀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 캐드 컨트롤에 미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틀릴 확률이 높아요. 저 중심선 그릴 때. 그러면은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전에 그렇게 좀 수평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선을 그리고 끝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은 그냥 여기 중간점 바닥에 있는 중간점 잡아주시면 되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LEN D 5mm 5mm씩 양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됐네요. 중심선 다 그렸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치수 기입해야겠네요. 자, 일단은 치수 설정부터 해야겠죠. 자, D 엔터. IS-25 재지정하지 마시고 수정입니다. 수정. 자, 선에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자, 기용입 화살표. 자, 중심 표시가 없음. 요거 바꿔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건 절대 건들지 마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뭐 선에서 이상한 거 바꾸고 감점이에요. 자, 문자 스타일은 지정했으니까 바꾸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치수 문자 높이는 2.5가 맞습니다. 자꾸 3.5니 뭐니 5니 뭐 이상한 거 해주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각도는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니까 ISO 표준 일 거고 그 다음에 맞춤 옵션에서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원의 내부에 기입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손 안 대줘도 되겠죠. 맞춤 옵션은. 자, 그 다음에 치수표 축척 1대2니까 2로 바꿔줘야겠죠. 역수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에서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요거 했을 땐 영역제에 후행이 체크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 치수도 소수점 8자리까지 마찬가지 영역제에 후행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1차 단위에서 해줬던 이 작업들은 여러분들은 안 해주셔도 저걸 안 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전에 CAT 2급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소수점 8자리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혹시라도 미세하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감점이 덜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확인 받기 누르고, 이제 치수 기입할 거니까 도면층을 다시 치수를 선택해서 치수를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 하나씩 해나가면 되죠. 정면도부터 DLI, 여기서 여기를 찍고, 자, F8 킬게요. 직교를 켜고, 자, 문자가 하나, 둘 좀 넘게, 이렇게. 그 다음에 DLI. 자, 여기서 여기 하나, 둘 좀 넘게. 자, 그 다음에 병렬 치수 기입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또 DLI 해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 병렬 치수 기입 DBA가 있잖아요. 그쵸? 딤 베이스라인이 있어요. 딤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전 딤 베이스라인을 쓰기 위한 설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치수 설정할 때. 그것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땅, 이렇게. 자, DLI. 자, 여기서 치수 기입 이렇게 해주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치수 기입을 하는데, 길이는 이제 얘 튀어나온 정도로 이제 걸쭉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치수가 이제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가로, 뒤에 가로, 가로 안에 있습니다. 예, 가로를 해줘야겠죠. 가로 해주는 건 간단하게 그냥 더블 클릭해가지고, 앞에 가로, 엔터, 뒤에 가로. 요런 치수 CAT급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매번 질문이 와요. 아니, 왜 치수가 괄호 안에 있어요? 다른 치수들은 괄호 안에 안 있는데. 그러니까 저게 왜 괄호 안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CAT 2급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제도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2단계까지 와서 저 괄호 치수에 대해서 모른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 문제가 심각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거를 배우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싫을 수 있어요. 이 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근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면 약정을 어떻게 약속을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제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도면을 그리기 위해 서로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선 이런 표시를 하자.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그 입체 영상을 몇 가닥의 선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부에서 보이는 선은 우리 외형선으로 이렇게 좀 굵은 정도의 실선으로 처리를 하자. 그 다음에 숨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점선은 아니지만 선의 형태. 저걸 이제 파선이라고 하는데, 파선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저 파선이라고 얘기해도 쇠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쇠선은 이제 중심선에 있는 요 작은 점을 쇠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짧은 형태로 그려지는 선을 파선 또는 쇠선이라고 해요. 그럼 저렇게 파선의 여러 개가 나열된 형태로 일직선을 그리면 저건 이제 숨어 있는 부분에 있는 모서리의 형상을 그려준 걸로 우리가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약속을 할 때 이 1점 중간에 점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를 저걸 우리 수문선으로 하자라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런 약속 규정들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도면 작성법이라고 하고 제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로도 거기에 속한 거죠. 즉 여기 2단계에서 이 가로를 물어보신다는 건 결국 제도법이라는 이론적인 공부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오로지 CAD만 잡고 CAD에서 그냥 선을 그리고 도형을 그리는 것만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도면을 그리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도면에서 어떤 약속들을 했는가를 다 알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 약속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리다 보면 경험하는 거 나오면 그때 같아 그때 이렇게 학습하시는 거는 정말 주먹구구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학원 강사가 이 제도법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 학생들한테 인지를 못 시킨다라는 건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실무 왔을 때 그 위에 상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제도법을 모를 때예요. 위에 상사는 야 이거 제도법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데요?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얘한테 일을 못 시켜요. 결국은 그 상황이 오면 회사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얘를 도면을 그릴 줄 안다고 뽑았는데 그 도면을 그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도법부터 가르쳐야 되네? 그럼 얘가 도면을 그릴 줄 아는 애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장 상사가 봤을 때는 얘 사기치고 회사 들어왔대. 나는 너 제도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난 뽑았어. 자, 여러분들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 자격증 있잖아.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도를 할 줄 안다는 얘기잖아. 근데 네가 이걸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안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도면의 특성,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규정,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일일이 너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려면 네가 이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나한테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걸 너한테 알려줘야 돼? 내가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럼 넌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네? 그럼 넌 나가야지. 이게 된다고요. 난 얘 데리고 일 못해요.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그 학원은 뭐예요? 직업교육을 하면 안 돼.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CAT 2급 들어와서 이게 뭔데요라고 하지 마세요. CAT 2급 하기 전에 제도법부터 공부하세요. 어찌됐든 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참조 치수입니다. 이게 50이잖아요. 옆에가 104고 뭐예요? 정 가운데예요. 결국 이 형상은 원래 이제 여기 마름모를 기준으로 해서 정 중앙에 놓이는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중심선이 하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를 기입 안 해도 돼요. 기입 안 해도 되는데 요거 기입 안 하면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정면에서 보이는 형상을 보면 위아래가 대칭이 아니잖아 완벽하게.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대칭이라고 나보고 이해하라고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인지가 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건 내가 꼭 기입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성격 괴팍한 놈이 딴지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적어줄게. 그래서 참고해. 그래서 저거 가로친 거를 참고치스라고 하는 거죠. 참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누가 딴지 거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딴지가 아니라 이 치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높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높으면 오해의 소지를 없이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굳이 치수를 기입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치수를 추가적으로 기입해줬다. 대신에 도면 제도법상에서 나와 있는 건 중복 치수는 안 된다. 이게 왜 중복 치수냐면 얘가 가운데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얘가 있으면 얘를 나누기 2를 하면 이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알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정보가 제공하는 거에서 알 수 있는 치수를 또 한 번 기입한 거잖아요. 도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 여기 104 이렇게 기입하고 여기도 104 기입하면 이 도면 볼 때도 104 빠르게 파악하고 이 도면 볼 때도 104 빠르게 파악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59는 여기도 59를 기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중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면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즉 이 치수선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정면도에는 이 치수 추가돼야 되죠. 이 치수 추가돼야 되죠. 이 치수 추가돼야 돼요. 거기다가 여기는 추가될 거 없구나. 저 세 개가 더 여기서 더 얽혀야 된단 말이에요. 치수 정보가. 그렇게 되면 복잡해진다. 도면이 너무 복잡해지면 오히려 작업자가 그걸 해독하기 어려우니 도면을 작업할 때 제도법에서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니까 한쪽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건 그쪽에서 알았으니까 더 이상 다른 데다 추가적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면이 깔끔해지고 간결해진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 치수를 기입하는 거는
도면법에 위배되고 잘못된 도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치수를 기입했을 때는 이거 중복이야. 대신 네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적어준 거야. 그래서 가로를 반드시 붙여줘요. 이런 것들은 알고 가셔라. 진짜 CAT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도법을 내가 왜 알아야 돼요? 난 그냥 캐드로 도면만 그리면 돼요. 캐드로 도면을 그리잖아요. 도면이란 얘기가 나오면 제도법은 무조건 밑에 깔고 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난 캐드로 도형만 그리면 돼요. 도면은 안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도법을 몰라도 돼요. 그분들은 CAT 2급 시험을 보면 안 되죠. 왜? CAT 2급은 도면을 그리는 시험. 그러니까 CAT 2급 시험에 응시해놓고 아니 난 도형만 그리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알라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런 거 가지고 뭐 감점을 한다든가 뭐 물어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CAT 2급 시험을 왜냐면 CAT 2급은 도면을 그리는 시험인데 도형을 그릴 건 이 시험에 응시하지 말고 도형만 평가하는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요새 캐드 배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법만 알면 돼요. 나한테 도면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도면 그리기 위한 소프트웨어야. 그럼 도면을 빼고 교육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본인이 편해지지 않아요. 억지를 부릴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 자, 또 3,000% 빠졌는데. 자, DLI.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거 비슷한 정도 빼주고, 요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비슷한 정도로 빼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사이로. 그러면 됐네요. 뭐 노력한 거 없죠. 자, 우측면 더. DLI.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여기 높이는 얘랑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DAN. 자, 여기 각도, 여기 각도. 그 다음에 DL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높이를.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평면도 하나. 자, DLI.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 정도 올려서. 그 다음에 DCO. 팀 컨티뉴로 다음 점 찍어주고. DLI. 자, 여기는 얘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얘하고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왜냐면 얘 첫 번째 나온 거죠. 첫 번째 나온 거는 첫 번째 나온 거랑 맞춰주는 거예요. 바로 가다가 이거 잘못해서 얘하고 맞춰주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에 첫 번째는 얘죠. 얘는 한 단 더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한 단 더 있으면 얘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CO. 여기를 찍어주죠. 자, 그 다음에 DAN. 자, 제가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다른 강사님들 보면 효율적으로 DLI 딱 한 번 해가지고, DLI 엔터 딱 한 번 해가지고, DLI로 치수 기입할 수 있는 거 다 기입합니다. 그게 왜 효율적이냐? 우리가 캐드 명령은 DLI 해가지고 엔터 해가지고, 치수 기입했어요. 하고 끝냈어요. 그럼 명령이 끝나잖아요. 그쵸? 명령이 끝나면 DLI는 여기서 엔터 한 번만 더 치면 바로 다시 실행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입력하는 거 엔터를 치면 이전 명령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DLI만 계속해서 치수 기입하면 그냥 명령을 내가 DLI를 계속 칠 필요 없이 엔터만 쳐가지고 명령이 실행이 되고, 그럼 빠르게 작업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게 치수를 기입 못 해요. 그렇게 기입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치수를 어떻게 기입할지가 다 결정이 나 있어요. 왜? 베껴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DLI로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니까 DLI로 기입할 수 있는 거 다 기입하고, 그 다음에 DAN 기입하고,
명령어 딱 하나 시켜가지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이게 바로 팁이야. 그건 팁이 아니에요. 왜? 그건 실무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실무에서 내가 치수를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갈지를 내가 다 일일이 생각하면서 정해요. 그 생각이 DLI만 쓸 수 있는 걸로 쭉 정리돼가, 먼저 판단되고, 그 다음에 DAN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수는 막 계속 섞었어요. 치수를 DLI 명령 하나로 쭉 기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엉터리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건 진짜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거지, 이렇게 베껴그리는, 공부할 때만 효율적인 게 무슨 효율적인 거야. 그건 엉터리 개념입니다. 엉터리 개념. 그러니까 굳이 치수 기입할 때는 DLI로만 쭉 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빠르게 내가 DLI 했다가 바로 DAN 했다가 이걸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실무에서는. 되게 DLI로만 쭉 했던 애들,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중간에 명령을 막 바꿔서 섞어서 쓰면은 되게 느려요. 엄청나게 못해요. 생각이 빨리빨리 안 돼.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안 돼요. 치수 기입은 오히려 치수 기입 명령을 막 여러 개를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돼. 빠르게. 그게 맞아요. 그 실무적으로 그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 DLI로만 쭉 해가지고 요게 팁이야. 그게 무슨 팁이야. 그건 팁이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여기랑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DAN 여기 각도 그냥 나 DAN 써야 돼. 그러면 그냥 순간 DAN 쓰는 거예요. 그냥 DLI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각도를 먼저 해주는 게 좋네. 여기서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쵸? 문자가 여기 안 닿고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럼 여기서 DAL 해가지고, 여기 끝점을 잡고, PER, 퍼펜디큘러로 얘를 잡고, 그 다음에 끝점은 다시 얘를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뿅, 뿅 이렇게 치수 버튼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치수 보조선 1, 2를 끄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닫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뿅 있던 거 사라졌다. 그쵸? 그러면 치수 빠진 거 없이 다 기입했나요? 다 기입했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이거 남아있으면 감점입니다. 인서트 명령으로 이제 현재 도면에서 타이틀을 갖고 와야겠죠. 타이틀을 갖고 오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얘가 좀 밑으로 내려와도 되겠다. 그 사이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좀 요 아래쪽으로 놓고 전체를 좀 다운 시켜야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야, 요거 하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선택해서 영원도면층으로 바꿔줘야겠죠. 영원도면층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피 텍스트는 선택하고, 이제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올려주고, 여기 문자 높이는 8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선택해서 1, 컨트롤 1번 눌러서 이제 여기 문자 높이를 8로 바꿔주시면 돼요. 닫고, 자, 요거는 정면도,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무브. 그래서 여기 위치 조정했거든요. 위치 조정할 때는 정면도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정면도의 위치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이거 정면도의 위치를 바꿔주겠다고 해서 정면도만 선택하면 되고, 우측면도도 같이 선택해서 같이 이렇게 다운시켜야겠죠. 물론 직교가 꺼져 있어도 안 됩니다. F8 직교 킨 다음에 적절히 내려서
이 정도, 이 정도 내려서 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피 해가지고 이것도 직교 켜진 상태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거 CAT 2급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간격 같은 거를 다 보잖아요. 보고 이게 좀 여기서 간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문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도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공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좀 조정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배율적으로도 나은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도 나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안 맞으면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 보는 응시생들은 안 그러시죠. 그냥 이쪽에 가 있으면 저쪽에 그러니까 얘가 시험 여러분들 작성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붙어버렸는데 오스랩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게 이거랑 같대. 같아? 왜?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그래요. 아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제공된 블럭하고 얘 블럭하고 사이즈가 다른데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맘대로 한 거는 맞는데 여기다 이렇게 같이 부르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은 응시생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제가 봤을 때 사이코 같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캐드를 공부하는 것보다 정신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가 좀 생각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한 데서 이제 뭐냐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래 좀 잘 눈이 안 좋아서 잘 못 맞춰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좀 이만큼 쏠려 있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 그게 아니잖아. 그 수준이 아니잖아. 차원이 그 레벨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CAT 2급은 그거 하려고 그러면 배치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설명 안 했는데 그리고 굳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치수를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공간이 모자란 거야. 얘를 넣을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얘도 이제 저기 넣을 공간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이제 얘도 이렇게 최대한 붙이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도 또 이렇게 기입해서 치수기 막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간신히 이렇게 넣었어. 이것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여기 안 닿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도 치수가 막 이렇게 돼 있어. 더 끌어올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얘 늘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아니 너 넣었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래요. 뭐가 문제냐면 네 성격이 문제야. 아니 이렇게 됐으면 치수 간격을 조정을 해서라도 응?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맞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치수를 너무 길게 뺐구나. 내가 이걸 조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안에다 넣어야겠구나. 아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타이트하더라도. 저 정도도 안 하겠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귀찮아. 그러면 이제 몇몇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하신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선생님 저는 그 작업 하나하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본인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깔끔하게 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작업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왜? 아직 본인 실력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쵸? 본인 실력이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 본인 실력이 원활하지 않잖아.
원활하지 않았는데 왜 자격증에 합격해야 되냐고. 그게 원활할 때 시험을 보러 와야지. 그게 전혀 부담이 아닐 때 시험을 보러 와야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왜 시험 보러 왔어? 그것도 본인 잘못이라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시험을 접수하지 마요.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애들한테 시험 봐라, 보러 가라 이게 아니라 야, 너 아직 실력 안 되니까 시험 보러 가지 마라. 너 그 실력으로 보러 갈 생각 하지 마라. 제가 주로 했던 게 그거예요. 실력 되는 애들이 가겠죠. 접수하겠다 말겠다. 접수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 실력 되는 애들은 그냥 냅둬요. 너 실력 되는데 요번에 봐도 될 것 같은데 말 한마디 하고 툭 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걔한테 희망은 줘야 되니까. 혹시 본인이 타이밍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얘기를 해요. 근데 보러 가라고 강연 안 해요. 전 요번에 안 볼 건데요. 좀 더 이따가 할 건데요. 그럼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력이 안 되는 분은 저 요번에 접수하겠습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본인 실력 아시잖아요. 저 급합니다, 자격증. 급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급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격증은 무조건 실력이 된 상태에서 보러 가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를 자격시험에서 좀 봐줘야지. 니들이 학생을 위해서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거지. 자격증 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응시료 냈잖아요. 응시료를 여러분들이 낸 거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에 대한 대가예요. 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고 내 실력이 만약에 적절하다면 인정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비용이에요. 응시료는.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주겠다는 확답의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격증 발급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료는 그 전에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하고 시스템이 정립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대가지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주는 것까지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자격증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학생을 위한 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응시생을 위한 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떨어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자격증 시험에서 내가 도면을 정리하고 그런 쪽에 있는 모든 작업 과정이 내가 그걸 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엔 절대 자격증 시험 보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옆에 있는 학원 강사가 꼬시고 제발 요번 시험 봐줘. 그래도 본인 마음 속에서 나는 딱 확실해. 나는 이 작업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이제 특정 코스, 특히 대학교 특강 같은 경우는 고작 30시간 교육해놓고 무조건 자격증 시험 보라고 하시죠? 무조건 등록하라고, 어떻게든. 왜냐면 그 등록되고 합격하는 게 그게 이제 대학교 특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에요, 실적. 대학교 특강은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본인들 실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대학교 특강은 그 특강 자격증 따게 해준다는 특강은 듣지 말라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고. 물론 이제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재능이 출중한 사람. 진짜 재능이 출중한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수업 시간에 그걸 해요. 근데 그건 본인의 재능이 출중한 거예요. 강사가 뛰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돼요. 강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는 해요. 합격까지 가요. 근데 그 합격까지 가는 과정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원론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의 편법을 써가지고 온갖 편법들을 써가지고 가르쳐놔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센스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배우면 더 잘할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사람도 대학교 특강은 가지 마세요. 전 대학교 특강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 수업에서 어떤 작태가 벌어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듣는 게 나아요. 대학교 특강은. 진짜 유명한 건데 대학교 특강 하는 대학 담당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어느 대학인지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있는데 진짜 거기서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은 진짜 충격이에요. 어차피 이 학생들 우리 학교 나와서 어디 취업 못 해요. 여기 특강에서 자격증 딴다고 그거 가지고 얘들이 취업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걔네들 꼬셔가지고 여기 강의장에 넣고 실적만 나오면 돼요. 실적만 나오면 내 사업은 유지돼요. 그럼 난 여기서 자리 보존하고 내 돈벌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실적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아연 실색했어요. 뭐 그분도 저를 두 번 다시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원하는 조건을 제가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조건 자기 돈 되는 조건을 안 맞춰주면 두 번 다시 안 부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딱 한 번 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기준으로 시험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안 된다. 시험을 진짜 이 CAT 2급 또는 1급 이 자격시험은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나와도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그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에 CAT 2급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CAT류의 시험을 볼 때 물론 1급은 아니에요. 2급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풀 때 30분이에요. 30분에 40분이 오래 걸려야 40분이에요. 그게 안 나오면 안 보러 가시는 게 맞아요. 3, 40분이 나올 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한 문제 풀 때. 그럼 한 문제 풀 때 3, 40분이잖아요. 이런 위치 조종하거나 이런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왜 3, 40분이면은 시험 시간이 아직 반 이상 남았는데? 위치 좀 조종하지. 도면 좀 깔끔하게 만들지. 이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CAT 1급은 좀 달라요. 문제 풀어야 될 게 많죠. 이거 말고도 이제 모델링 2개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은데 그 넉넉하지 않음이 이거를 정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넉넉하지 않음이 이걸 정리 못할 정도다. 제가 일반적으로 CAT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10분 내에 다 끝내면은 시험 보러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CAT 1급은 좀 편차가 좀 커가지고 무조건 1시간 10분 어쨌든 간당간당하게 1시간 반 들어오더라도 간당간당하게는 아니죠. 확실하게 1시간 반 이내에 들어온다. 매번 풀 때마다. 근데 1시간 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떨 때는 1시간 반 좀 넘고 그러면은 절대 시험 보러 안 보내요. 이제 가장 안정적인 거는 1시간 10분이고 좀 더 봐주면 1시간 20분 내에는 풀어야 돼요. 10분의 여유 시간은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그래서 30분 딱 맞춰서 푸는 사람들 저 웬만하면 안 보내. 1시간 반 딱 맞춰서. 못해도 10분의 여유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CAT 1급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마다 항상 스탑워치 딱 누르고 시간 재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진짜 내가 안정적으로 1시간 10분 내에 딱딱딱딱 매번 들어온다. 연속 한 10문제가 10번의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연속으로 1시간 10분 안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결과물이 틀린 게 별로 없어야겠죠. 확인했을 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했을 때. 그것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좀 도면 정리할 때 우리가 도면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ZA 주모를 해주고, 자, 여기 글자 안 바꿨죠? 이거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죠. 얘는 이제 배치가 아니니까 뭐 출력 설정도 없고, 이제 남은 거는 LT 스케일 하나 남았네요. LT 스케일. LTS. 아, 한글이구나. LTS. 자, 엔터.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CAT 1급은 0.5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0.5 해서 딱 보면은 중심선이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한 개인데 얘는 두 개네. 그러면 좀 더 줘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5개인데 여기는 4개네요. 그렇죠? 그럼 LTS에서 0.45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이제 1, 2, 3 하나, 둘, 세 개고 2개에 1개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0.45 정도면은 지금 요번 달 문제는 적절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저장하고 컨트롤 S.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은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